11번째 데이터표. 자, 11번째 데이터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째 데이터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필기시험에도 종종 출제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139페이지에 1번을 한번 보는데요. 이렇게 읽어보면은 되게 어려운 듯 싶은데 의외로 간단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5월 영업이익 또는 표는 판매가, 판매량, 생산원가, 임대료, 인건비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을 한대요. 근데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을 해서 판매가와 판매량의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률의 변화를 계산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밑줄 한번 칠게요. 판매가와 판매량의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률의 변화. 거기까지 밑줄. 판매가와 판매량의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률의 변화. 그래서 다른 거는 읽지 마시고 그냥 읽고 넘어가고 중요한 거는 끝에 있어요. 판매가와 판매량의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률의 변화. 요거.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구하는 거냐면은 영업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영업이익.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영업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영업이익을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영업이익이 여기에도 있거든요. 여기에도 영업이익이 이렇게 있어요. 1800만원. 자, 이 1800만원이라고 하는 거를 이쪽에다가 복사를 해야 돼요. 복사. 우리 원래 복사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오늘 배울 거야. 복사의 더 빠른 방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좀 크게 할까? 크게. 자, 여기다 클릭 한번 하세요. 네, 하시고요. 는 하세요. 는 이렇게. 이거 는 했어요? 네. 자, 지금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는 이렇게 그리고 이거 아직도 이거 저기 되면 곤란해요. 이거 노란 거 나왔을 때 콘덴츠 사용이라고 해야 되는데 또 X 누르고 그러면 또 곤란해. 그랬으면 다시 닫고 다시 열어야 돼요. 콘덴츠 사용을 눌러야 되는데 아직까지 X 누르면 곤란하다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 다시 나갔다가 10일 데이터표를 열어야 돼요. 10일 데이터표를 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는 하세요. 는 하고 1800만원? 1800만원 클릭. 이러면은 1800만원을 복사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왜 책처럼 안 하고 이렇게 하냐면 필기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는 하고 얘를 클릭을 하면 복사하는 거예요. 그게 복사. 엔터 쳐세요. 엔터 치세요. 그러면 이게 똑같이 나오죠. 1800만원으로. 그쵸?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정상이 돼요. 이게 복사예요. 외우실 건 이거예요. 는 한 다음에 어떤 걸 클릭을 하면 복사가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얘가 바뀌잖아요. 이게 바뀌면 얘도 바뀌어. 따라서 복사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해주는 거.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얘를 구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드래그를 해.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하세요. 이렇게. 자,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자, 이제 데이터표를 할 차람이에요. 이제 데이터표는 어디냐면은 맨 꼭대기에 데이터 들어가세요. 맨 꼭대기에 데이터 들어가세요. 드래그하고 데이터 들어가고 오른쪽 끝에 가상 분석에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건 필기 문제에 나와. 필기 문제. 가상 분석에 없는 걸 고르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부분합 이렇게 갑자기 물어봐. 부분합.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자요? 예, 없지. 부분합이 없지. 예.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 정렬 이렇게 또 나와. 그럼 당연히 없지. 이제 그런 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가상 분석에서 세 번째 데이터표를 눌러주세요. 데이터표를 눌러주세요. 자, 데이터표를 눌렀어. 아, 눌렀더니 뭐 이상한 게 떴어. 행입력 셀이 뭔지, 열입력 셀이 뭔지 막 이렇게 이상한 게 떴는데요. 이상하게 떴는데, 자,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자, 이제 외워야 될 거는 요건데요. 뭐냐면은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얘가 판매가잖아요. 얘가 판매가죠, 그쵸? 판매가. 얘가 뭐예요? 얘가 판매량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가 행이야, 무조건 행. 여기에 있는 애가 행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가 열이야, 열.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되는데. 자, 여기 판매량은 행이고요. 왼쪽에 있는 애는 열이에요. 그것만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얘가 열이잖아. 한 칸이 열이잖아요. 그리고 한 줄이 행이고, 네, 판매량이 행이고요. 판매가가 열이에요. 그럼 이제 행이 판매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판매량이 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판매량이 얘잖아. 3,000원.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클릭을 하는 거야. 요 판매량이 행이기 때문에 행에 해당하는 3,000원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3,000원을 클릭 이렇게. 3,000원을 클릭을 했더니 달러비 달러 3이 나와야 돼요. 나와요?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열입력셀에다가 옆에다가 클릭하시고요. 열은 판매가거든요. 판매가. 그래서 판매가에 해당하는 16,000원을 클릭해야 돼. 판매가에 해당하는 16,000원을 클릭을 해야 돼요. 여기 열에다가. 그러면 달러비 달러 2가 나와. 그쵸? 그리고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확인. 이게 끝이야. 아,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게 끝이에요. 이게 뭐 더 이상 손댈 거 없고, 이런 거죠. 판매가가 13,000원이고 2,000개를 팔았어. 그러면 영업이익이 1,500만 원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판매가를 조금 올렸어. 14,000원으로 올렸어요. 판매량이 200개야. 그러면 이제 2배로 늘어나. 300만 원의 영업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활용하는 거지.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자기 경영에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표를 보고서 어떻게 해야 최적의 영업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판매량 목표가를 정하고 판매가도 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데이터표인데요.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데이터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 지울 때는, 자, 지울 때는 이렇게 드래그 하고요. 아, 이거. 자, 보세요. 제가 하나만 클릭을 한 다음에 델리트 키 한번 눌러 볼게요. 뭐라고 나와요? 일부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 요게 시험 문제야. 필기 문제. 보세요. 데이터표로 나왔는데 델리트 키를 누르려고 그랬더니 안 돼. 왜냐하면요. 얘는 배열로 되어 있거든요. 배열로. 요건 1급에 나오는 건데 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안 돼. 전체는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내가 지금 구한 거 1,500만 원부터 드래그 한 다음에 델리트 키 한번 눌러 보세요. 얘는 지워져. 그쵸? 얘는 지워지는데 일부분은 안 된다. 이게 필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표는 데이터의 일부분을 삭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로 나와. 옳지 않은 거 물어보면 그거예요. 정답이. 나중에 필기 문제 할 때 또 할 거예요. 이제 이론상으로 하는 거지. 자, 어쨌든 다시 한번 해볼게. 얘도 지워. 얘도 1,800만 원 클릭한 다음에 델리트 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하기 전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숙달만 되면요. 한 20초면 끝나. 숙달만 되면. 자, 읽어볼게요. 5월 영업이익 또는 판매가, 판매량, 생산원가, 임대료, 인건비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아예 그냥 함정이야. 괜히 길게 한 거야. 헷갈리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을 해서 판매가와 판매량의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률의 변화를 계산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영업이익을 계산을 하란 뜻이야. 그래서 영업이익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영업이익을 계산하란 뜻이구나. 마지막 나온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부터 계산해 줘야 돼. 여기부터 계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1,800만 원을 직접 입력하면 안 돼.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는을 쓰면 좋아요. 는하고 1,800만 원 클릭을 하고 엔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사실은 요게 수식이거든. 위에 있는 게 사실은 수식이에요. 수식이기 때문에 요 수식을 그대로 복사한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복사한 거부터 드래그 하시면 돼. 드래그 이렇게 전체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표. 네, 데이터표 들어가셔가지고 행과 열이 맨날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자 무조건 여기 이쪽에 있는 게 행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겠죠. 이쪽에 있는 게 행이야. 제 행 요쪽에 있는 게 열이야. 열 요렇게 자 그래서 행은 판매량이다 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자 위에 올라가시면은 행에다가 판매량을 클릭해야 돼. 3,000원 3,000원을 클릭해야 돼. 3,000개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열입력 셀 옆에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판매가가 열이기 때문에 1,600원을 클릭을 하시면 16,000원을 클릭하시면 돼. 16,000원.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여기다가 하고, 얘는 여기다가 하고,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확인만 하면 끝나요.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에요. 자, 끝이에요. 처음 보니까 생소해서 어려운 거지. 계속 하면 또 쉬워요. 별거 없어. 옆에 거 결과 보세요. 결과 보면 똑같아. 이렇게. 똑같게 나와요. 결과도. 똑같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데이터표. 자, 데이터표 2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데이터표 2를 클릭을 해주시고, 자, 이번에도, 자, 요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 딱 봐도요, 여기 딱 봐봐. 내가 문제를 안 봐도 정답이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수익금. 그러면은 얘를 복사하면 되잖아. 좀 이따가. 는 하고 클릭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익률은 행이에요, 열이에요? 여기 있는 거 행이고, 여기 있는 거는 열. 아, 그럼 다 됐네. 에? 다 됐네. 에. 해볼까요?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시고요. 는 하고, 자, 수익금이니까 수익금을 클릭하시면 돼. 수익금 클릭, 엔터. 나오죠? 그리고 물론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다 드래그 하시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자, 그래서 수익률이 행이잖아요. 수익률이. 그러면 5%를 클릭해. 수익률 5%. 5% 클릭하고요. 열입력 셀에다가는 투자기간이 열입력 셀이기 때문에 투자기간 3년 클릭하세요. 3. 클릭해가지고 확인을 누르면 끝나. 아, 쉽기도 하여라. 벌써 끝났어? 네, 이렇게. 네, 벌써 끝났어요. 이렇게. 자, 벌써 끝났습니다. 네, 별거 없어요. 네, 요렇게.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거를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거. 자, 세 번째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43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대출금, 연이율, 상환기간을 이용해서 상환금액을 계산한 것이다. 자,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상환금액을 계산한 상환금액 동그라미. 그래서 결국은 상환금액을 알고 싶은 거구나. 상환금액을 알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얘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오른쪽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쵸? 이게 한번 꼰 거예요. 근데 이게 맨날 똑같이 나와서 꼰 거 같지도 않아. 맨날 똑같이 나와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있잖아요. 상환금액 밑에 여기다가 얘를 복사하는 거야. 얘를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을 하신 다음에 는 하고 386,656원 클릭. 엔터.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해서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 들어가. 자, 데이터표 들어가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여기에 행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행이 없는 거야. 사실 여기가 없는 거야. 없고 열만 있는 거야. 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행은 비워두고 열에만 이자율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열에다가만 클릭을 하시고 여기 이자율이 연이율이거든요. 연이율이 이자율이니까 6%를 클릭하는 거야. 6%. 6%. 요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자율만 있어요. 열에 이자율만 있어. 그래가지고 연이율을 요 이자율에다가만 클릭을 하고 행이 없기 때문에 비워두는 거야. 옆에가 없잖아요. 위에 옆에가. 그러니까 비워두고 확인을 하는 거야. 확인 요렇게. 요게 끝이야. 요게 끝이에요. 요게 끝. 네, 요게 끝이니까 자, 여러분들 요거 다시 한번 요거 지우고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거 지우고 델리트 키 누르고 한번 다시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해봐. 요거 다시 한번 해보시고 자, 목표값 찾기는 데이터표보다 더 빨리 끝나요. 10초면 끝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클릭만 잘하면 되는 거. 근데 ITQ에서는 목표값 찾기 하려면 함수 쓰고 막 그랬잖아요. 함수 없어. 여기는 그냥 1, 2, 3만 잘하면 돼. 1, 2, 3만. 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145페이지 상단에 문제만 읽어볼게요.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고객별 적금 만기 지급액을 알고 싶다. 권역수의 만기 지급액 28 위에다가 1 동그라미 하세요. 권역수의 만기 지급액 28 위에다가 1 동그라미 쓰시고 1 동그라미 그 다음에 800만원이 되려면 800만원 밑에다가 2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납입기간 월 D8 밑에다가 3 동그라미 이렇게 이제 문제지를 받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서는 아무데나 놔도 상관없고요. 데이터 가상분석의 목표값 찾기. 자, 목표값 찾기 하시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를 그대로 대입만 시키면 돼요. 그래서 1 동그라미가 뭐냐면은 그 권역수의 만기 지급액 28을 클릭하래. 28이면 여기네. 요거. 그쵸? 744만 7천원. 요거를 클릭하래. 했죠? 그 다음에 찾는 값 옆에다가 클릭을 하고 얘는 동그라미 2야. 800만원. 쉼표 빼고.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찾는 값은 직접 써줘야 돼요. 이렇게. 찾는 값은 직접. 얘가 2야. 1, 2, 3. 마지막 3번은 뭐예요? D8, D8. D8을 눌러야 돼. 값을 바꿀 셀 옆에 클릭하시고 D8을 눌러요. D8. 요렇게. 24개월. 이렇게 하셔야 돼. 1, 2, 3. 그대로. 했어요? 네. 하고 확인만 하면 끝이야. 진짜로. 끝. 또 한 번 확인. 또 한 번 확인. 그래서 결국은 800만 원을 만기 때 받으려면 아까 24개월이었는데 2개월을 더 납부해야 돼. 26개월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1, 2, 3만 해주면 되는데 진짜 10초면 끝나겠죠. 진짜 10초면 끝난 10초 컷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147페이지에 그 문제에 동그라미 1, 2, 3을 한번 써보세요. 그게 더 중요해. 하는 거보다 동그라미 1, 2, 3을 써보세요. 동그라미 1, 2, 3 책에다가 147페이지 책에다가 동그라미 1, 2, 3을 한번 써보세요. 문제 읽고 그러면 그 중간에 1억 원이 있잖아요. 아래쪽에. 그쵸? 1억 원이 2야, 2. 2. 그쵸? 1억 원 앞에 있는 20 있죠? 20. 20은 동그라미 1번이지. 동그라미 1번. 20. 판매 총액. 냉장고의 판매 총액 20. 20이 동그라미 1이고 1000만 원이 동그라미 2. 판매량 D10이 D10 밑에다가 동그라미 3. 그러니까 1, 2, 3 순서대로 쓰면 돼. 1, 2, 3. 한번 해보세요. 목표값 찾기 2에서 여기에서 해봐. 여기에서 목표값 찾기 2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에서 한번 해보세요. 목표값 찾기 2에서 요게 문제니까 이거 20 있죠? 요게 1이고 요게 2고 요게 3이에요. 이렇게 순서대로 데이터 표 들어갑니다. 목표값 찾기 어디 갔나? 가상분석. 네. 목표값 찾기 들어가서 아니 X 한번 하시고 다시 X 한번 하시고 가상분석에 목표값 찾기. 예. 여기서 이제 1, 2, 3이에요. 여기 1, 2, 3. 요게 1은 20을 클릭하고 2는 요거 써주고 3은 요거 클릭하고 그렇게 천천히 또 확인하고 그렇지. 됐어요. 오케이. 또 확인 또 확인. 네, 또 확인하면 돼. 됐어요? 괜찮죠? 이렇게 또 요게 나올 수도 있지.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클릭만 하는 거만. 다 나왔잖아. 그 바람이 이루어질지니라. 기도해. 내가 진이라면 딱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 ITQ에서 목표값 찾기가 어려웠지 더. 그러니까요. 함수 썼잖아요. 그게 더 어려웠지. 이건 더 쉽잖아요. 근데 이 커말이 엑셀은 더 쉬운 것 같아요. 커말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쉽죠. 어떻게 보면 아니 쉬운 건 아니고 한 70%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30%는 함수가 더 많이 쓰니까. 한국 빼고. 네, 함수 빼고는 뭐 다 삐까삐까 하지 뭐. 자, 이렇게. 네, 그리고 쉽게 가리키잖아요. 자, 네, 요렇게 정리하는 걸로. 자, 여기 목표값 찾기 2까지 했어요. 이제 세 번째 것도 여러분들 금방 할 수 있는데, 자, 148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볼 때, 그 1, 2, 3을 한번 표시해 보세요. 1, 2, 3. 네, 1, 2, 3 한번 표시해 봐. 1, 2, 3. 1, 2, 3만 잘 표시만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네, 얘가 2예요. 2천만 원. 아, 2천만 원인가? 요 위에다가 2라고 쓰시면. 얘가 4, 아니, 요게 3, 요게 C3, C13, 그게 3이에요. 벌써 했어요? 네. 오, 대단하세요, 진짜. 그렇지. 아, 21이래요. 20. 아, 21. 거기. 네, 거기. 그리고 찾는 값은 그렇지. 그다음에 마지막 3번은 14. 네. 하기 또 하기 됐어요. 1, 2, 3만 하면 돼요. 1, 2, 3만. 네, 이번 시간은 시나리오를 완성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우리 뭐 연극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는 시나리오처럼 미리 예측 가능하게 입력값을 주고 나서 결과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도 데이터 들어가면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상 분석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예상하는데 정확한 값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력값을 줬을 때 자, 예상되는 결과값을 출력해 주는 그런 게 가상 분석 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시나리오를 같이 하는데요. 시나리오는 하기 전에요. 시나리오는 첫 번째 이름 정의부터 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를 실행한다. 자, 이렇게 시나리오는 이름 정의, 그 다음에 시나리오 실행 요런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배웠던 이제 부분합은 뭐부터 합니까? 부분합은 뭐부터예요? 정렬부터 하고요. 두 번째는 부분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는 이렇게, 부분합은 이렇게. 그래서 시나리오는 이름 정의부터 먼저 해주시고요. 시나리오를 실행하시면 되고, 부분합은 정렬부터 실행하고 부분합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게 다 그 필기에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 필기에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같이 한번 150페이지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주문 내역서 표에서 세율 B18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에 월별 세금 합계 세 가지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율 B18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월별 세금 합계
G7, G12, G16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리고 삼각형 첫 번째 셀 이름은 B18은 세율. 자, 클릭해 볼게요. B18이면 여기네요, 여기. B18 여기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름 정의는 여기서 해 주시는 거 아시죠? 이름 상자. 자, 여기 이름 상자. 여기에서 이름 상자에서 세율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세율 정확하게 글자를 쓰고 세율이라고 정확하게 글자를 쓰고 엔터를 치세요. 자, 세율 엔터 이렇게 정확하게 쓰시고요. 그리고 G7은 속의 1월. G7이 여기네요. G7. 여기가 G7이에요. 여기가 G7. 194,400원. 클릭을 해서 이름 정의를 속의 1월 이렇게 하고 엔터 정확하게 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G12는 속의 2월. G12는 속의 2월. 속의 2월. 뭐가 안 보여요? 써놓은 거 뭐? 자, 제가 여기 해드릴게요. 요거 하고 잠깐만. 자, 요거 하고 요거 거기 써있죠 책에 G7, G12, G16 해서 요거는 속에 1월 속의 1월 얘는 속의 2월 얘는 속의 3월 요렇게 쓰세요. 이름 정의 그렇게 하라고 첫 번째 삼각형에 나와요. 첫 번째 삼각형 자, 그럼 다시 읽어보세요. 150페이지 첫 번째 삼각형. 첫 번째 삼각형 눈으로 읽어보세요. 네, 셀 이름 정의. 그래서 요거 누르면은 속의 1월, 요거 누르시면은 속의 2월, 요거 누르시면은 속의 3월, 얘는 세율, 요렇게 이름 정의를 4개 해줬어요. 거기 나온 대로 여러분들 문제 딱 나오면 거기 나온 대로 순서대로 이름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나리오를 하시고요. 시나리오를 하시고 이름 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정의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름 정의가 끝났고 이제 시나리오를 해볼게요. 커서는 뭐 어디에 둬든 상관이 없고 시나리오는 데이터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세요.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이따가 할 때는 책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세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시나리오를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추가를 이용해서 시나리오를 2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시나리오 1이라고 써져 있는데
시나리오의 이름은 세율 인상이라고 나오고요. 세율 인상이라고 나오고, 세율은 15%라고 설정하라고 나오고, 시나리오 두 번째는 시나리오 이름이 세율 인하, 세율이 9%로 설정하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요. 먼저 시나리오 1부터 먼저 해볼게요. 추가 한번 눌러주시고, 시나리오 여기 추가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추가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일 처음에 시나리오 이름을 물어오는데, 자, 거기 시나리오 1 옆에 시나리오 이름은 세율 인상이라고 하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율 인상이라고 일단 쓰시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 세율 인상. 그리고 변경세를 물어봐요. 변경셀은요, 변경셀은, 자, 거기 세율 인상 옆에 세율 10%라고 써 있죠. 세율 10% 위에다가 변경셀이라고 쓰세요. 세율 15% 이상, 15% 위에다가 변경셀이라고 쓰세요. 세율 15% 위에다가 변경셀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율 인상이라고 쓰고, 그리고 변경셀에 마우스를 이제 드래그를 하시고, 변경셀에 뭐가 있으면 드래그하고 없으면 클릭하고, 뭐가 있으면 드래그 하시고요. 그리고 세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세율이 얘거든요. B18을 클릭하세요. B18을 클릭을 하세요. B18 세율, 자, 변경셀 요거 클릭을 해주시고 확인. 자,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은 물어봐요. 얼마로 변경하겠느냐. 근데 책에는 자 15%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이건 수학인데, 자, 그 숫자 1은요. 숫자 1은 백분율로 얘기를 하면은 숫자 1은 100%거든요. 100%. 그리고 숫자가 지금 0.15. 숫자가 0.155면은 백분율로 15%예요. 15%. 15%. 자, 15%가 0.15예요. 15%가. 자, 그리고 뭐 숫자가 0.09. 0.09 그러면은 요거는 백분율로 9%가 되겠습니다. 9%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어요. 숫자 1이 100%예요. 그래서 만약에 0.15, 15%라 그러면 0.15라고 해야 되고, 9%라고 그러면은 0.09라고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0.12라고 15%라고 되어 있으니까 0.15라고 해주시면 돼. 15%는 0.15라고 해주시면 돼요. 15%는 0.15. 그러면 시나리오 1이 끝난 거거든요. 근데 시나리오 2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뭐 추가 버튼을 누르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확인한 다음에 또 추가해야 되고, 여기 추가 버튼을 누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시나리오. 자, 추가를 눌러 주셔가지고, 자,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세율인하라고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세율인하.
그리고 변경셀은 그 9%라 변경셀은 세율이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세율을 클릭 한번 해주시면 돼요. 12%를 클릭 한번 해주시면 돼요. 12%를 클릭 한번 해주시고 확인 아까랑 똑같이 그래서 9%이기 때문에 0.09라고 하셔야 돼. 9%면은 0.09라고 하셔야 돼요. 0.09는 9%. 그리고 확인을 눌러야 돼요. 이제는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세율 인상, 하나는 세율 인하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이 세율이 바뀔 때 그래서 뭘 알고 싶은 거냐 물어보는데 아까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월별 세금 합계 G7, G12, G16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세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여기 요약을 눌러주세요. 요약. 자, 다 한 다음에 요약을 눌러주세요. 요약. 자, 요약을 눌러주세요. 자, 요약을 눌러줘 가지고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소개 1월을 클릭하세요. 소개 1월을 클릭하세요. 자, 소개 1호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소개 2호를 누르기 전에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계셔야 돼요. 소개 2호를 누르기 전에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계셔야 돼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소개 2월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소개 3월까지 클릭을 요렇게 해주세요.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자,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요거 한번 누르고 요거 한번 누르고 그래야 세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자, 이 시나리오 요약 창이 이렇게 하나가 뜨고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값은. 근데 만약에 내가 세금을 15%로 올렸어요. 상향. 그러면 1월 달에 받는 금액은 요거 3월 달에 받는 금액 3월 달에 받는 금액이 다 원래 현재 값보다 올랐어요. 15%로 오르면은. 근데 만약에 9%로 내린다. 세금을. 그러면 소개 1월은 145,000원. 네, 이렇게 184,000원, 32만원으로 소개가 네, 이렇게 값이 내려요. 이렇게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는 현재 값이 있고 인상됐을 때, 인하됐을 때 그 결과치를 알고 싶을 때 쓰는 게 시나리오예요. 결과치를 알고 싶을 때 쓰는 거. 얘가 시나리오 요약창이요. 시나리오 1번 앞에 뜨거든요. 시나리오 1번 앞에 떠요. 자, 그래서 문제도 시나리오 앞에 위치시키고 이렇게 쭉 나와요. 부분 점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자, 그래서 요게 끝이에요. 요게 끝인데 헷갈리니까 네. 자, 이거 다 닫고서 다시 한번 불러와서 시나리오 요약 첫 번째 거를 먼저 하세요. 다시 한번 불러와서 저장하지 말고 불러와서 이름 정의부터 하셔야 돼. 이름 정의부터 이렇게. 불러와서 이름 정의. 네, 저장하지 말고 닫고 다시 불러오세요. 네, 그거 됐으면은 두 번째 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거 이제 첫 번째 거는 놔두시고요. 일시 중지를 안 했네.
하하, 시나리오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2 153페이지. 자, 이제 그거 이제 네 153페이지 준비하시고, 자 시나리오 2 눌러주시고요. 연신분은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는데, KS 마트 특별기획전 원피스 판매 현황표인데, 마진율과 할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에 판매 금액의 합계 20 동그라미, 이익 금액의 합계 F10 동그라미 하시고 결과세리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금액의 합계 20 동그라미, 이익 금액의 합계 F10 동그라미 한 다음에 결과세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앞에 있는 게 결과세리예요, 무조건. 그리고 시나리오는 이름 정의부터 하라 그랬죠. 첫 번째 삼각형 20은 판매 금액 합계로, F10은 이익 금액 합계로, A13은 마진율로, B13은 할인율로 이름 정의 해보세요. 자, 크게 할게요. 이렇게 크게 하세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면은 이렇게 넓혀가지고 자, 판매 금액 합계가 이거라고 얘기했죠. 요거 20 클릭한 다음에 이름 상자에다가 판매 금액 합계라고 정확하게 입력하셨으면 엔터. 그리고 이익 금액 합계 정확하게 입력하셨으면 엔터. 그리고 마진율 엔터. 할인율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정의만 하는 거예요. 자, 이름 정의만 이렇게 4개. 요거 2개 하고, 밑에 거 2개 하고, 이름 정의. 이거 이름 잘못 적으면 어떡해요? 이거 2개 겹쳤는데? 제대로 쓰라고요, 이름을. 자, 잘못 썼을 경우에는 네. 수식 들어가가지고, 네. 이름 관리자. 네. 이름 관리자 눌러서, 잘못된 거 클릭하고 삭제하세요. 잘못된 거 클릭하고 삭제하고 다시 주세요. 쌤, 네. 아까 하던 거에서 네. 하다가 멈춰서 했더니 그 2개가 짬뽕 되는데 어떡해요? 그냥 X 하시고 저장 안함 하시고 다시 불러오세요. 처음 다시 해요? 네. 뭐 이름 정의밖에 안 했는데 뭐 우리 처음이고, 네, 마지막이고 이름 정의 처음 하는 거예요. 다 닫고서 다시 불러오세요. 저장하지 말고. 책처럼 이름 정의하는 거는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책처럼 이름 정의하면 좀 까다로워. 하나하나 이름 정의하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네, 책처럼 이름 정의하면 힘들어요. 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 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 정의. 자, 하나하나 이름 정의, 이름 정의 했으면 된 거예요. 책은 이렇게 써. 자, 여러분들 책에서 이름 정의한 거 알려드릴게요. 책은 이렇게 했어요. 드래그를 한 다음에 이 첫 번째 행을 이름으로 정의해라 그러면 자동으로 얘의 이름은 마진율이 되고 얘의 이름은 할인율이 돼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헷갈리니까 클릭하고 마진율, 클릭하고 할인율, 요렇게 이름 정의를 한 거고, 책에서는 드래그 한 다음에 첫 번째 행을 이름으로 정의하세요 라고 해서 정의가 된 거고요. 네, 이제 책처럼 하기보다는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이름하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서.
네, 이름 정의했어요, 혜영님? 네. 네 개? 네. 네. 자, 이름 정의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삼각형 볼게요.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 증가, 마진율은 45%, 0.45, 할인율은 3%, 0.03. 자, 이거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들어가서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서 시나리오를 2개 추가할 건데 추가를 눌러 주십니다. 자, 그리고 시나리오의 이름은 이익 증가, 이익 증가. 그리고 거기 마진율하고 할인율 위에다가 변경셀이라고 쓰세요. 마진율이라고 할인율 위에다가 변경셀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변경셀에다가 A13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드래그를 하세요. 자, 변경셀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자, 변경셀이 마진율과 할인율이에요. 이름 정해서 얘를 드래그 해주시면 돼.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자, 변경셀 요거 드래그 하고 얘를 드래그 해서 요 2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2개. 변경셀은 2개, 마진율과 할인율 드래그, 숫자만 드래그 하는 거예요. 자, 드래그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여기 이름 정의가 돼 있어 가지고 마진율과 할인율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마진율은 45%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0.45, 0.45 그리고 할인율은 3%라고 했으니까 0.03 요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 요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이고 요렇게 해서 요거는 45%, 얘는 3%. 이렇게 하나를 했잖아요. 그 두 번째를 추가를 해야 되니까 요 추가 버튼을 누르거나 확인한 다음에 추가를 누르거나 똑같아요. 추가를 누르시는 게 좋겠죠. 여기서 자, 추가를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이름은 이익 감소. 그러면 이익이 감소됐을 때는 어떻게 얼마나 감소가 되냐. 변경셀은 요 2개라고 했죠. 마우스 드래그 하시고 요 2개 드래그. 그래서 마진율과 할인, 변경셀은 항상 옆에 써져 있는 거예요. 변경셀은 옆에 써져 있는 거예요. 마진율과 할인율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변경셀 지우고 드래그 하고 확인 눌러서 이번에는 마진율이 25%니까 0.25, 그 다음에 할인율이 8%니까 0.08 요렇게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해주고 확인 하면은 이제 요렇게 나오거든요. 요렇게 나오면은 여기에 요약을 눌러야 돼. 요약을 눌러요. 그래서 요약은 그래서 결과셀을 제가 요 결과셀을 그 2개라고 했죠. 판매 금액의 합계 20 요거하고 이익 금액의 합계 F10.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봤잖아요. 시나리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모모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 바로 앞에 게 결과셀이라고 미리 써주세요. 헷갈리면. 그래서 판매 금액의 합계, 이익 금액의 합계 요게 결과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붙어 있으면은 드래그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따로 떨어져 있으면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또 클릭하고 하면 되고, 붙어 있으니까 드래그 할게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드래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름 정의한 것만 쓰는 거예요. 이름 정의한 것만.
그래서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시고 확인 누르면 끝나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되잖아요. 현재 값은 요건데 내가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마진율을 45%로 정하고 할인 금액을 3%로 정했을 때 판매 금액의 합계와 이익 금액의 합계가 얼마를 목표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오고요. 감소했을 때는 또 어떻게? 요런 게 시나리오예요. 증가했을 때, 감소했을 때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는 게 시나리오야. 시나리오. 자, 요러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요거 한번 해보시고 쉬세요. 한 번만 해보시고 저장하지 말고 다시 불러와서 한 번만 해보시고 쉬세요. 자, 그래서 이름 정의부터. 그 이등정이 틀린 뭐라 그래요? 이등정이 틀린 거. 여기 수식에 들어가서 다른 분도 보세요. 이름 정의 틀리면 수식에 들어가서 이름 관리자에서 필요 없는 거 클릭해서 삭제. 클릭해서 삭제. 예. 수식의 이름 관리자.
자, 156페이지에 보시면 시나리오 3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세 번째 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자, 8월 학원 운영 현황표에서 과목 수강료, 강사료가 변동되는, 그러면 이제 이게 과목 수강료, 강사료 위에다가 변경셀이라고 쓰세요. 변경셀. 과목당 수강료, 강사료 위에다가 변경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결과셀이에요. 그 다음에 이익합계 밑에다가 결과셀이라고 쓰세요. 결과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읽을 때 먼저 나오는 거는 변경셀, 나중에 나오는 거는 결과셀 요렇게 적어. 잠깐만요. 변경색이 다시 한번 해주세요. 과목당 수강료, 강사료. 아 이게 변경색. 거기 써 있어요. 셀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써 있잖아요. 변동되는. 그러면은 결과는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세요. 앞에 있는 게 결과예요. 그래서 이익합계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요 세 개를 이름 정의하라고 나오겠지. 바로 밑에 나오죠. A14세를 과목당 수강료, 강사료, 이익합계 이렇게. 그러면은 A14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A14 여기.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잠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거의 이름을 요거로 주라 그랬고 요거의 이름을 요거로 주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드래그를 해요. 이렇게 4개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름을 따로따로 줄 수도 있어. 그때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수식에 들어가 보세요. 수식에. 수식 들어가세요. 메뉴에 수식. 네? 메뉴에 수식 들어가세요. 거기에 선택 영역 만들기가 있어. 여기 선택 영역 이름 관리자 옆에 선택 영역 만들기 눌러주세요. 선택 영역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보시면은 자 보세요. 지금 두 줄이 드래그를 했잖아요. 선택 영역인데 이 중에 첫 행이라고 하면은 요 첫 번째 줄이거든요. 요 첫 번째 줄을 이름으로 만들기라고 써져 있는 거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4만원의 이름은 과목당 수강료가 되고요. 9만원의 이름은 강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은 이름 정의가 다 돼.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확인 이렇게 하면 그리고 4만원을 클릭해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목당 수강료 이렇게 90만원을 클릭하면 강사료 이렇게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따로 4만원 클릭하고 과목당 수강료 써도 되고 9만원 클릭, 90만원 클릭하고 강사료 이렇게 써도 되고 이게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기억이 안 나면 그냥 하나하나 써줘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써줘도. 자, 어쨌든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H10이 얘야. 요거 H10 요거 이거의 결과를 알고 싶대요. 그래서 요거 클릭을 한 다음에 이익합계로 이름 정의 주세요. 클릭을 하시고 이익합계 한 다음에 엔터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주면 되는데 두 번째 삼각형 보세요. 시나리오의 이름은 10% 인상 그리고 과목당 수강료 및 강사료는 변경셀이죠. 네,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데이터 들어가서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서 추가를 눌러주세요. 자,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하고 추가를 눌러주세요.
자, 추가를 눌러서 시나리오 이름은 10% 인상, 10% 인상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10% 인상. 인상. 자, 그리고 변경셀은요, 거기 과목당 수강료, 강사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요거 드래그 이렇게 하신 다음에 과목당 수강료, 강사료 요 숫자만 드래그 하세요. 과목당 수강료, 강사료 요 숫자만 드래그 요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요렇게 하시고 확인.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값을 직접 알려주지는 않고 10%씩 인상된 금액이래요. 그럼 자 보세요. 지금 여기 4만원이잖아요. 4만원에 10%면 4천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10% 인상되면 44,000원으로 바꾸시면 돼요. 44,000원. 44000 요렇게. 예. 그 다음에 강사료가 90만원인데 10%면은 9만원이잖아요. 90만원 더하기 9만원 해가지고 그러면 108,000원이네. 아, 100만 8천원? 100만 8만원? 99만. 90 더 줄 뻔했네. 99만원이에요. 99만원. 네. 자, 99만원 요렇게 입력을 내가 스스로 해주셔야 돼. 스스로 해주셔야 돼요. 입력을. 자, 이제 99만원 한 다음에 이제 그 하나를 지금 한 거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를 하려면 뭐 눌러요? 추가를 눌러야 돼. 추가를 눌러서 이번에는 20% 인상이래요. 화끈하네. 네, 20% 인상 요렇게. 하셨으면은 확인. 자, 이번엔 20%니까 아까 4,000원, 4만원에 10%면 4,000원이니까 이번엔 4,000원 두 개 8,000원이네. 48,000원. 그쵸? 48000 이렇게 48,000원. 20%면은 20% 이상 됐으면은 그 다음에 아까 99만 원이니까 요번에는 108,000원. 네. 8만원. 108만원. 108,000원은 108,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덜 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 아니, 왜 이렇게 덜 주려고 그래? 네. 자, 덜 주는 거는 우리 가가멜. 저도 가가멜로 하모테면 원장님한테 가가멜이라고 부를 뻔했잖아요. 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20%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 자, 그래서 이거 산수도 저는 산수 잘 못해가지고 이거 산수도 잘해야 되네 이거. 자, 요렇게 하시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이제 뭐 눌러요? 요약을 눌러야지. 요약을 누르는 거는 저렇게 바뀌었을 때 그럼 뭐가 궁금한데 도대체 뭐가 궁금해. 마지막 이름 정의한 거 얘밖에 없네. 그쵸? 하나 이익의 합계 요거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와야 돼. 자, 근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필기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여기에 만약에 과목당 수강료라고 안 나오고 과목당 수강료의 위치, 예를 들어서 뭐 A 만약 예를 드는 거예요. A19다. 그러면 이름 정의 안 하면 여기에 A19 막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뭐 B19 막 이렇게 나오고, 이름 정의를 안 하면. 근데 여기서 필기 문제에서 이렇게 이게 이름 정의 안 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뭐
다른 변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그래서 딱 봐도 이름 정의했으니까 깔끔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름 정의 안 하면 여기 뭐 지저분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현재 값은 요건데 인상을 했을 때는 얼만큼 인상이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됐어요. 요게 끝이야. 요게 끝이야. 좀 요게 어렵죠? 10% 20%를 직접 생각해서 넣어야 된다는 게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저장하지 말고 다시 불러와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세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시험 문제는 솔직히 이게 7개가 있거든요. 분석 작업이 7개 중에 2개가 나와. 10점, 10점에서 20점으로. 뭐가 나올지 몰라요. 부분합이 나올지, 시나리오가 나올지, 아까처럼 목표값 찾기가 나올지, 데이터표가 나올지. 네. 네. 자, 저장하지 말고 다시 불러오시고요.